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부동산 쿨TV를 운영하고 미래공간연구소의 소장 이걸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모신 이건록 소장님은 부동산 전문가이시죠?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교육 상담을 하고 미래공간연구소라는 사무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거나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시적소의 물건들도 알려드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적시적소라는 말이 딱 뇌리에 박혔는데요. 의사한테 갔을 때 저 어디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사를 놔주잖아요. 그쵸. 마치 부동산 주사를 놔주시는 거죠. 아, 이게 문제시군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쿨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처방전을 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주가도 한번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부동산에도 네. 이제 점점 값이 떨어질 것이다. 네. 부동산이 하락되어 있는 걸 피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고 그다음 조정이 된 상태는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떨어져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가격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수요가 조금 없는 지역들은 가격들은 이제는 뭐 이제 떨어지는 게 큰 폭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한 단어로 얘기를 하면 초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부동산의 초양극화 예. 현상.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해 지금 대세 하락장이 아니냐, 영원히 폭락할 걸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서울대학교에 네. 정원을 1000명을 늘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미달이 될까요? 미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경쟁률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미달 안 될 것 같은데. 미달이 안 돼요. 네. 미달이 안 되고 1000명의 사람들이 연대나 고대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네. 서울대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연대랑 고대를 가려고 했던 1000명은 또 어디서 메워지냐면요. 한양대, 서강대 이런 데서 메꿔져요. 네네. 그리고 서울에서 메꿔져. 결국 어디서 미달이 될까요? 저 지방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서울대는 언제나 있어요. 네. 예, 대학이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학구열들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미달이 되는 게 서울대에서 정원을 늘렸는데 미달은 지방이 되는 거는 네. 부동산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네.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은 계속 가격들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에서 네.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사회적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지역들은 네. 꾸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이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네. 0원인 데가 있어요. 영원이요? 네, 빵원이에요. 1000원, 0원, 일본 1원, 가서 살고 빵원. 싶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방만 그래요. 근데 도쿄나 주요 네. 도시는 4%씩 올라가고 어. 가격들이 꾸준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양극화가 되는 거고 왜 영원이 되냐면은 지방이 거기는 집을 갖고 있어도 우리도 세금을 내는 것처럼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그냥 아예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네.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주요 도시에는 가격들은 올라가고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떨어지는 게 50이면요. 네. 올라가는 게 100이에요. 그리고 떨어지고 내려가고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네. 작은 하락과 큰 네. 상승이 네.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오르는 곡선이 우상향으로. 예, 우상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양극화가 된다. 양극화가 되고 서울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네. 안 떨어지. 유지가 될 것 같다. 예,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되게 확 와닿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이제 과거보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주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아,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양극화로 해결될 수 있는. 그것도 오해예요. 네. 왜냐면은 그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서울의 인구도 3, 4년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죠. 그쵸. 예. 그리고 광역지자체, 부산이나 여러 지역들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인구가 떨어졌는데, 가격들이 뭐 생각만큼 올라간 만큼 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인구가 뭐 극단적으로 뭐 100명하고 10만 명 있으면 당연히 10만 명 도시가 훨씬 좋고 가격들이 네. 올라가지만 그 인구 수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가구 네. 수에 주목해야 돼요. 가구수. 가구 수. 우리가 한 가구, 가정이 네,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냉장고를 쓰는 4인 가족이 있는데 네.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네. 그럼 냉장고를 뺄까요? 안 빼죠. 안 빼죠. 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는 그러니까 필요한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분명히 필요한 거는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지금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 통계청을 보면은 2035년부터 인구가 정점을 찍고 네. 쭉 내려와서 2045년 정도 되면은 네, 네. 지금과 비슷한 인구를 아니면 그 아래로 더 인구가 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가구 수는요 꾸준히 올라가요. 음. 더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가구 수의 증가로 부동산에 있는 주택의 유형들이 조금 네. 축소되는 형태로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수요 중에서 뭐 서울과 같이 아까 전에 말한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지역들은 대형, 소형, 중형이 다 희소성 있게 잘 작용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졌으니까 네. 그 수요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는 있고 네. 가격들도 어느 정도 유지는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 설명 정말 잘하십니다. 감동.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이어서 질문을 하나 좀 네. 드려볼게요. 이제 오피스텔이 되게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주택 유형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오피스텔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주택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이 지어질 땅에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면요, 네. 그 도시계획에 보면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용도 지역은 국토 전체를 다 깔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 그다음에 녹지,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네, 여러 네. 가지가 다 했어요. 그래서 상업 지역에는 뭐 건물들이 상권 같은 게 올라가고 업무 같은 게 올라가고 지금 네. 우리가 찍고 있는 이런 강남 같은 경우는 그 네. 업무지구가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런 업무지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1종, 2종, 3종 같은 주거에는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그 땅의 용도 때문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거지 네. 주택의 수요가 조금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별개의 문제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산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요즘에 특히나 그런 것 같은데요. 정부 규제가 네. 너무 심하다. 뭐 집 있는 게 죄도 아니고 네. 그만 좀 때려잡아라.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러면서 현금은 없는데 집만 고액 주택만 있는 어르신들이 네. 세금을 내는 게 버거워서 네. 어쩔 수 없이 집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다 보면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는 사실은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락과 뭐 노인의 어떤 문제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정부 규제가 지금 3년 임기 동안 거의 20차례 이상 나왔거든요. 네.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규제를 제대로 알고 겁을 먹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노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노인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들도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거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은 규제가 나왔다. 이거 무서워. 나 더러 사면 안 되고 팔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구의 수성구라는 데가 서울의 강남하고 비슷한데 네, 네. 정부의 규제 중에서 크게 큰 프레임이 조정 대상 지역, 네.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네. 그다음에 투기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어요. 네, 네. 근데 세금을 관장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금을 관장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2겹으로 3겹으로 막 쌓여 있거든요. 네, 네. 대구는 딱 한 개가
찍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을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어떤 사람이 상담을 왔는데 나 집이 대구에 세 채인데 이거 나 집 지금 팔아야 되는데 세금이 폭탄을 맞을 것 같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왜 무서워하냐면 그 세금 구간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네. 집을 팔 때 내는 건데 네. 6에서 42% 구간이 있어요. 네. 근데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 있으면은 10%, 두 채면 10%가 올라가고 네. 세 채면은 또 10%가 올라가요. 그리고 네, 총 62%의 세금을 최대 낼 수 있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8.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10억 돈을 벌었으면 7억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중과가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담이 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거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팔아도 무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투기 지역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 이러니까 네. 아 무서워 어. 라고 한 건데 사실은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절세 전략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이 세 채가 있더라도 뭐 규제가 있고 규제가 없는 게 섞여 있으면 네. 파는 순서에 따라서 아하. 또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서워하되 알고 네. 무서워하시면 돼요. 아, 그냥 무작정 무작정 무조건 겁먹을 게 아니라. 그렇죠. 나왔다면 나한테 피해가 되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법들이 누더기 법처럼 사실은 네. 너무 많이 이게 더덕더덕 붙여져 있어서 네네.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는 상담 안 하려고 해요. 무서워서. 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그런 정책들을 알고 네.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겁먹지 마시고 확인하고 겁을 먹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야, 그러면 소장님, 우리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되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런 궁금증은 부동산 쿨TV를 구독하면 제 선전해 주시는 건가요? 해소할 수 있는 거 맞죠? 부동산 쿨TV의 절세에 대한 부분과 지역이 저평가된 지역들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핫한 지역에서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네. 이런 것들도 안내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부동산 쿨 TV 시원시원하게 설명 잘해 주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쿨 TV도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에 이제 한국 하면은 재테크 할 때 부동산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테크로 부동산 할 때, 자산 관리할 때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부동산 이것만은 피해라. 네. 어떤 게 있을까요?